네, 오늘장 양대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6, 7거래일째 지수가 나란히 오르고 있는데요. 2600선에 안착했던 코스피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760선에 안착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 바로 화천기공 상한가, 화천기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FNF의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인데요. FN가이드는 현재 화천그룹 오너 3세와 또 FN가이드 2대 주주 김군호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기계 쪽에서 FN가이드에 출자를 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며 화천기공, 화천기계, FN가이드까지 나란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형지 엘리트는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LNF가 12.35%까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만 원 주가 회복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만 5,500원 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2차 전지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 12% 넘게 상승하고 있는 사료주입니다. 다음 보시죠. 사료주뿐 아니라 오늘 농기계주 대동도 강세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사명이 6.96%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5.8% 오름세 띄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도 흐름 좋고요. 배터리 LG화학과 SKI테크놀로지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4.92%가 오른 12,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하락률 쪽에서는 오늘 대양금속이 7%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STX 엔진, 한양증권 우선주 각각 6%의 하락입니다. 영풍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6%의 조정 37만 7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아연 쪽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확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오전 11시 예정돼 있고요. 이 기자회견에는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최윤범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앞서서 MBK 파트너스가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영풍의 주가는 이틀 연속에 하락세 띄고 있고요. 삼양홀딩스가 5.64% 내려서면서 8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화장품주도 나오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4%까지 하락세를 띠면서 70만 원 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4.43%의 하락으로 69만 1,000원, LG디스플레이, 만호제강, APR 같은 종목들이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뷰티 디바이스 또 화장품주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이어서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극재, 전고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소부장까지 해서 상승세가 이제 아주 잘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주도주의 흐름을 약간은 좀 치고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 해서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였느냐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제약바이오였죠. 지금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지만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반등 자체가 거의 제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업황 자체가 하락 사이클로 다시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반도체가 쉬어가고 2차 전지도 쉬어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시장에 큰형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도하는 섹터군들은 비만 치료제였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제 쉬어줄 필요성이 있었고, 쉬어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그 수급을 넘겨받는 주도 섹터가 필요했는데, 현재 그 주도 섹터의 역할을 또 이번 주에는 2차 전지가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주도 섹터 역할을 어찌됐든 2차전지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 내에서 결론적으로는 또 크게 갈 수 있는 섹터군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혹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잖아요.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뭐 CDMO 쪽, 뭐 SC 제형 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이제 수급을 받아주면서 상승률이 좋았었던 sek터는 뭐 오늘까지도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뭐 샤페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여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죠.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그 섹터군 내에서도 주도하는 섹터의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2차전지가 수급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수급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해볼 때 결론적으로 양극재 쪽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오늘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제 하락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정도의 이제 반등이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더 강력한 수급을 밀어줄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 자체는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소화를 해주고 뚫고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느냐 약간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2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은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다시 한번 분기점에 도달하는 어제 오늘에서 연속적으로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하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느냐에 대한 분기점으로 또 진행이 될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을 굉장히 좀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여전히 뭐 10월달 넘어가서는 추가적으로 큰형 역할은 더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시면서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 종목군들이 어디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주도주 섹터군들이 어찌됐든 반도체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지금 10월 달 분위기를 봤을 때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치고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받는 와중 가운데 결론적으로 또 그 섹터군 내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일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 주도주로서 수급 치고받으며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꼽아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 유한양행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매물대에 놓여있는 종목군들도 짚어봤는데요. 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첩첩이 쌓여있는 2차전지의 매물대가 있는데요. 흐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 상승률인데요. 한 주 ART가 상한가, 퀀텀온이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FN가이드, 더 테크놀로지 나란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퀀텀온은 양자 배터리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양자 배터리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와 한 용역 계약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양자 배터리 기반 기술을 확보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 개발을 바탕으로 배터리 개발 관련 신규 사업 또 매출 증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퀀텀온의 양자 배터리 개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976원 동전주고요. FN가이드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FN가이드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오늘장까지 4거래일 연속에 상한가 들어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 테크놀로지까지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퀀텀온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은 또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고요. 핑거가 21.9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연구회가 오는 26일에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사
부산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주에 상승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아래쪽에 어제 신규 상장한 아이언 디바이스 상장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는 시스템온칩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이 공모가가 바로 공모가 상단 초반 7,000원이었고요. 오늘 장까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 더블 이상 갔었는데 더블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주가 모습이네요. 12,09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오다인이 14%, 노건 C&I, 캐리, 펨트론 같은 종목들이 10%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93% 급락하면서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첫날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플루토스가 19%의 하락을, EN셀, 제노포커스 같은 바이오 관련주 가운데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8에서 10% 하락입니다. 애니젠이 11%대 조정입니다. 대명 소노시즘 8% 상반기 실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인데요. 동전주고요. 서울리거가 7%의 약세, 딥마인드, 해성에어로보틱스 5%의 하락, 시어스테크놀로지 5% 하락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론적으로 지금 2차전지 섹터군에서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고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 원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수급을 모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성장성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자금 자체가 많이 이제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이러한 이제 키워드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가장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현재 전고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은 뭐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성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간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고체 쪽이 또 다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가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원준이 가장 또 이제 저가에서 굉장히 수급을 잘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전고 그러나 이제 섹터군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샤페론이 지금 이제 벌써 제가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인벤티지랩, 뭐 그 다음에 뭐 대봉 LS, 뭐 그리고 뭐 펩토론은 조금 이제 눌려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외에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안 간 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후발주자를 아마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가 당장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위고비 출시에 이어서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 대거 이제 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어찌됐든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와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죠. 지금 뭐 저번 주에 제가 안내드렸었던 뭐 시노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받아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도주 싸움을 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고 대장으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따로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금이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결국에는 그 시장과 무관하게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는 준비하는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달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10월달 장세는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금투 토론이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4분기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내내 관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속에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 결국에는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와 배터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테마로 꼽아주시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와 비만 치료제인데요. 관련주로 원준과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